눈앞의 남자는 이미 14영년을 살았다. 발각되지 않기 위해 그는 10년마다 이사를 해야 했다. 송별하러 온 친구들은 의문으로 가득했고 존이 왜 갑자기 하버드 역사학 교수직을 포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존은 자신이 은둔증이 있다는 핑계로 일정 시간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 여자가 갑자기 놀라며 발견했는데 반고진품 같은 그림이 아무렇게나 바닥에 놓여 있었다. 액자 재질만 봐도 연대감이 느껴졌고 존은 그냥 친구가 준 선물이라고 설명하며 말을 마치고 그걸 차에 슬쩍 올려놨다. 알고 보니 존이 말한 그 친구가 바로 반고흐 본인이었다. 실내 대부분의 물건은 이미 포장됐지만 다행히 소파 몇 개는 앉을 수 있었다. 송별하러 온 사람들은 모두 각 분야의 최고 학자와 교수들이었는데 이때 여교수가 갑자기 주목했다. 존이 20년 동안 거의 늙은 흔적이 없다는 것을. 한 인류학자가 테이블에서 앵무새 부리 같은 정을 발견했는데 모양으로 보아 유럽 구석기 시대의 산물 같았다. 옆에 고고학자가 급히 가져가 연구했고 자세히 관찰한 후 이게 정말 구석기 시대 물건이라고 확정했다. 다만 그가 아는 한 당시 사람들은 석기를 사용한 기록이 없어서 이건 매우 중요한 고고학 표본이었다. 잭이 존에게 어디서 이 보물을 구했냐고 물었을 때 존은 아무렇지 않게 중고가게에서 $2 주고 샀다고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모두가 부러워했다. 이건 이미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니까. 존이 정을 되찾았는데 갑자기 침묵에 빠졌고 순간 모두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심지어 그가 수배범이 아니냐고 농담까지 했다. 존은 좀 망설였지만 그가 이럴수록 다른 사람들은 더 궁금해졌다. 존이 갑자기 모두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다. 누군가 구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모두가 존이 SF 소설을 쓴다고 생각하고 이 주제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여교수는 이 사람이 장기간의 동굴 생활 때문에 아마 야만인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잭은 동의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140세기를 살았고 정상적인 지능과 지식욕이 있다면 분명 시대 변천에 따라 계속 자기 변화를 할 거라고 했다. 아마 처음엔 아는 게 많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지식은 놀랄 만큼 해박해질 것이다. 잭은 존의 이 SF 소설에 큰 흥미를 느꼈고 완성되면 먼저 읽어보고 싶다고 기대했다. 이야기가 펼쳐지자 또 누군가 물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이 긴 세월을 생존했을까? 이때 생물학자가 말했다. 이 사람은 아마 인체 세포의 완벽한 재생 능력, 특히 핵심 장기의 세포 재생 능력을 가졌을 거라고. 정상적으로 인류의 수명은 190세 정도여야 하는데 다만 대부분 사람이 만성 중독으로 사망한다. 인체의 전체 대사 과정은 7일이 걸리지만 이 과정은 매우 불안정해서 체내 노폐물 축적이 결국 장기 쇠퇴를 초래한다. 만약 이 SF 소설 속 인물의 면역 체계가 매우 특수해서 완벽한 해독과 재생을 실현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노화를 피하고 영생을 실현할 수 있다. 생물학자는 생각하며 마음속에 점차 강렬한 느낌이 솟구쳤다. 이 황당해 보이는 일이 사실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콜럼버스의 신대륙 언론이나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처럼 한때 이 선구자들은 미친 몽상가로 여겨졌고 부정직한 사기꾼으로 간주됐다. 이때 존이 갑자기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지동설의 원시 제안자는 아리스타르코스이며 자신이 콜럼버스와 함께 항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그들은 지구 형태를 아직 잘 몰랐고 지구가 둥글다고 깊이 믿었지만 여전히 배가 지구 가장자리에서 떨어질까봐 걱정했다. 이 말이 나오자 모두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모두 존이 농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자신이 바로 이미 14영년을 산 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10년마다 이사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자신이 늙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것이 그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존의 이야기는 점점 더 기이해졌고 사람들은 그가 농담하는 건지 정말 몰입한 건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다.